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제 겨울방학 특강 4차, 릴레이 특강 4차에 제가 웰니스 산업 심신훈련 전문가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잠깐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노형철입니다. 지금 현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두뇌 훈련법 과목을 담당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인데요. 컴퓨터 공학에서 뇌 교육으로 두뇌 훈련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특히 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뇌와 컴퓨터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자연스럽게 컴퓨터 공학 계통으로 가는 것도 진로를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뇌 교육 분야, 브레인 트레이닝 분야에서 공부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복이 많다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가슴이 되게 설레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시대적 흐름에서 제가 왜 이렇게 설레고 기쁜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최근에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52회 시험이 7월 달에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코스가 있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2월까지 조기 접수할 경우 또 할인이 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뇌교육 지도사 과정이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이틀 동안 1박 2일로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선착순 20명으로 지금 모집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얘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챗 GPT. 꽤 많이 계시네요.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역시 김성님 써보셨구나.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거 사이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료거든요. 쓰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이 분야에 뭐 짧게지만 공부를 좀 했었고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또 실제로 동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소식을 아주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데, 특히나 뇌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사실상 뇌로부터 나온
굉장히 뇌와 비슷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그 MIT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맥가번 뇌 연구소라는 곳에도 갔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뇌를 모사하고 AI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연구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폭깊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뇌의 특성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 잘 모사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게 12월 말에 출시가 됐는데요. 아주 엄청난 기록을 냈습니다. 어떤 기록을 냈냐면 이 챗 GPT가 그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5일 만에 그러니까 100만 명을 다른 서비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넷플릭스, 여러분들 넷플릭스 잘 아시죠? 영화 보는 게. 이게 100만 명을 하는데 3년 반이 걸렸고, 페이스북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페이스북은 한 10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10개월. 네, 10개월 걸렸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개월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린 그 100만 명을 이 챗 GPT가 이제 5일 만에 이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제일 그게 핫하게 좀 난리가 났냐면은 검색 시장인데, 이 구글이 긴장을 하겠죠. 검색 시장에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챗 GPT가 오픈 AI라는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AI 기반의 언어 구성 그 서비스, 언어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은 최대 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 빙 아십니까? 빙? 네. 그 빙에 이 챗 GPT의 기능이 이제 탑재될 거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탑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글이 아주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사이트를 좀 열어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공유를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게 챗 GPT 홈페이지입니다. 이 openai.com 하시면 여러분들 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챗 GPT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지금 로그인을 이렇게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로그인을 해 놨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런 기능을 만드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막 해봤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요 질문 했습니다. Do you know Global Cyber University?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Yes, I'm aware of Global Cyber University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질문한 즉시 답을 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쳐볼까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쳐봤는데 영문은 이미 거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지금 아까랑 조금 더 다르죠? 예. 대답이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챗 GPT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대단하냐면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대학 입시 시험 그리고 그 이제 의학 시험 이런 시험에 법조 시험 이런 시험에 이 챗 GPT가 이 상관왕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 답안이 저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걸 제출하니까 합격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은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리포트를 써달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쓰면은 바로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막 A4 10장짜리 막 20장짜리 그런 논문 같은 그런 결과물들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뭐랄까 혁신적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인공지능 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막 됐거든요. 네, 출시된 지 한 달 안 됐는데 이것이 이제 버전이 밥을 업그레이드 돼서 저녁을 3개월 뒤에 대충 또 먹읍시다. 출시된다고 대충.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교수님 엄청난 제가 브레인 딥러닝이 트레이너 거기에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그 학습에 모든 그 정보를 다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나오는데 지금 교수님이 치시니까 바로 뜰 정도로 네, 그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도대체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은 조금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해봤는데 제가 아까 질문 올린 거 봤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음, 저도 한 6가지를 질문을 해봤는데 금방 네, 나와가지고요. 저도 지금 AIoT나 AI로 공부하고 있지만 소름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정말 내 목을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2021년도까지의 지식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것 가지고만 답을 하는 건데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하면 이제 정말 가공할 만한 인공지능이 시중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뇌교육을 하신다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뭐 발전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이게 발전했나?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직접 보여드려보자 처음부터 이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이어서 다시 PT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그러니까 뇌를 아는 사람으로서 뇌를 그가 교육하고 뇌가 가진 가능성을 믿고 발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문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쉽게 모사가 가능하고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 GPT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Can you pass the Turing test? 튜링 테스트 아십니까? 튜링 테스트는 그 강한 인공지능을 분별하는 그 테스트로 어, 인간과 이 인공지능이 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그 지금 대화의 상대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그 인공지능이 구현된다고 하면 이제 강한 인공지능으로서 인정이 되는, 합격이 되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에 이제 여기 아까 보셨죠? 이 챗 GPT가 답을 한 내용입니다. 네, 답을 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짜잔, 한번 읽어볼까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다양한 질문과 프롬프트의 인간다운 반응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받았지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도 아직 달성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목표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나타내는 기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계의 반응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는 인간이 생산한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반응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진정한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여주기보다는 정해진 규칙과 알고리즘을 따르는 기계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스스로가 대답한 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물어봤거든요. 약간 답이 달라졌어요. 약간 이거보다는 도전적인 답을 해요. 그 사이 이런 질문 많이 받았나 봐요. 계속해서 학습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핵으로 볼 것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교육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 챗 GPT에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새로운 발상 있죠. 요거는 아직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스스로 답한 것처럼 자기는 학습을 하고 이제 하지만 결국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창조물에 대해서 조합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역사에 누적된 창조물을 조합을 해서 그럴싸하게 인간이 답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문제 해결의 어떤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는 흉내를 낸다거나 할까요? 그 이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가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조합하는 어떤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실마리가 생기지 않나요? 조금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어디로 가야 아무리 될지. 네.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칙과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정보를 넣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델리케이트한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 고유 지능이 그쪽을 뚫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답이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람의 뇌가 이제 그렇게 새로운 발상을 하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성입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뭔가 뭐말 그대로 신성하고 뭔가 영적이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네. 의지한 것을 의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성질, 그것을 이제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고유의 그 어떤 창조적인 생각과 선택하는 힘, 요 신성을 이제 살리는 일 자체가 앞으로 시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뇌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뇌교육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영역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인 것이죠.
예, 브레인 트레이닝.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지금은 뇌 교육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도 2009년도 이제 개교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13년 차, 4년 차 되는데 그동안에 뇌교육학과가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제 초창기에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신생 학문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아니에요. 지금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대되고 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존에 그 감히 이렇게 넘보지 못했던 특히 의사, 법조인 같은 그 많은 공부를 해서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혼란 속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뇌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 우리가 진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어떤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과 또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이 찾아가는 전문가로서의 브레인 트레이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본래 가진 신성,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전문가로서의 브레인 트레이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뇌는 우리의 모든 마음 기제의 총사령탑입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한순간도 관여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런 것도 뇌가 관여하고 있고, 네. 들으면서 해석하는 건 당연히 관여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녁을 먹고 든든한 포만감의 느낌, 이런 것도 뇌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우리 뇌는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보에 대한 부분, 정체성,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재까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뇌 훈련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일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두뇌 훈련을 그 두뇌 훈련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 같은 거 아주 1억 명의 사용자가 있을 만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고요. 지금도 이제 심심치 않게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게임이라고 해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두뇌 훈련이라는 것을 어떤 부분적인 영역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특정 기능으로 되게 국한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인지 훈련 영역에서는 아주 그 많이 두드러진 특성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작업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어떤 뇌의 특성으로 이제 뇌의 기능으로 분류하면서 그것을 각각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다양한 뇌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 계발 측면에서 되게 많이 얘기되는 것까지 좀 발전했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제 뇌교육이 나왔다는 것은 어 되게 뇌 부위를 각계로 이제 훈련해 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통합적이 되고 더 그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 뇌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의 뇌의 주인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주인, 네, 건물주처럼 뇌의 주께서 오셨군요. 네, 뇌 주인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뇌교육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신대요. 그것을 아직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 인식을 확대를 시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역할을 할 게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아까 제가 뇌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곧 이제 내가 뇌의 주인으로서 내 뇌의 주인으로서 내가 뇌를 다루고 가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이제 뇌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네. 지금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교육에 출연했다는 것은 이 두뇌 산업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편적인 뇌 기능을, 그러니까 집중력, 기억력, 자각기억 이것 등등등등 수많은 어떤 기능을 뇌에 대한 것을 접근했다가 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뇌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하고도 연관돼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관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 통합적으로 보고 변화시켜 가는 접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이제 가지기 시작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발전시켜 가는 측면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것으로 뇌를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뇌는 삶의 중심이다. 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에.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 웰리스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웰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 건강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단어였는데 1990년도에부터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써왔죠. 우리가 웰빙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써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웰빙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졌었냐면 힐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힐링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제 치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영역의 발전들이 있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웰니스로 이것이 발전되었습니다. 웰니스. 최근에 시장을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이 웰니스 시장이 한화로 1,5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예. 1500조 정도가 되는 그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이제 큰데,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성장률이 5% 10%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도 같이 참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그 웰리스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네, 최근 정의가 이렇게 됐더라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환경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바탕으로 멋진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자기 실현. 여기에 좀 덧붙여서 건강은 기반이고 웰리스는 삶의 방식이다. 네, 류크 대학교 아라카와 마사시 교수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와닿으십니까? 웰빙과 힐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찾고자 했었는데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탕으로, 건강을 바탕으로 멋진 인생을 디자인해 가면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자아 실현을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쪽에 이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 웰니스 분야에서는 어, 이런 영역들이 8가지 영역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네, 이렇게 8가지죠. 이것이 이제 웰니스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웰니스 산업으로 웰니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 어떤 것을 좀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많이 봤던 쪽은 스파 레저 쪽이었습니다. 어떤 삶의 가치, 휴식 뭐 이런 여행, 것들을, 휴식. 예, 여행, 휴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제공한다는 측면이죠.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어, 맞는 얘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깐 휴식하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고 좀 이렇게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모두 다가 다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시중의 어떤 웰니스 산업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좀 수동적으로 이제 받는 그런 쪽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미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동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운동은 또 자기가 의지를 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의 신성 있죠?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 인공지능이 가지지 않은 그 힘, 예,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웰니스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가 창조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뭐 할 수 있다라는 선언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스파를 하면 분명히 신체가 편안해지고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이완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 뇌에 대한 관점을 가지지 않고 스파를 하게 되면 그 이완을 시키려면 계속해서 스파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브레인 트레이닝 훈련이란 개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보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스로가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경험을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의 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뇌 상태를 스스로가 변화시켜 가면서 건전하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께서 정말 뇌를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내 삶을 그렇게 좋은 상태로 쭉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웰니스의 활용 점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시장에서 브레인 트레이닝이 딱 들어감으로 해서 이 시장이 아마 완성되지 않을까. 되게 그 역할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뇌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어떤 활동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융합을 하기도 좋습니다. 미용 산업하고도 융합되죠. 스파 레저 사업하고도 융합되죠. 여행도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세도나를 다녀왔었는데 명상 여행 프로그램으로 네,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죠. 네,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산업군들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융합될 수 있고 그 융합의 가운데서 뇌를 트레이닝 시키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실은 정말 귀한 저녁 시간인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는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죄송합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 봅시다. 역할을.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또 그것을 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직전에 물어봤는데요.
네, 웰리스에서 뇌가 얼마나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말은 답변 시간이 좀 느려요.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답변이 나오면은 바로 공유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답변 시간이 좀 느려가지고 미리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인공지능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뇌의 건강은 전체적인 웰리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등등등등. 따라서 웰리스에서 뇌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한 것을 마치 다 읽고 답한 것 같아요. 제 강의 주제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인공지능도 알고 있습니다. 웰리스에서 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맞물려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다양한 역할들은 이 인공지능이 많이들 대체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기서 대체하기 힘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인간의 특성은 오히려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뇌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뇌를 트레이닝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지만 웰리스와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전문가가 이제 뇌교육 전문가 또 브레인 트레이너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아시다시피 교육부 소관 국가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 취득자분들은 청소년부터 기업체, 어르신, 뇌 기반 코칭 상담, 영유아 두뇌 개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어, 브레인 트레이닝이 어떤 건지 이게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다들 또 쉽게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육체적 훈련이랑 비교했을 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는 집중력 강화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불필요한 이 체지방을 제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이 뇌에 있어서도 많은 그 뇌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생각과 그리고 걱정들, 예,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뇌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예, 복잡하고 막 힘든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가볍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뤄내질 수 있겠죠. 이뤄내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신체 균형 측면에서 이제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은 예, 두뇌 훈련에서는 뇌기능 훈련에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뇌 건강, 뇌기능 향상, 잠재 능력 개발, 학습 능력 향상, 우울 해소, 창의 인성, 인간의 모든 활동, 자기 실현, 의식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두뇌 훈련이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뇌가 모든 영역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모든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조금 이 간소화해서 심플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뇌 자원의 한 80% 정도는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데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80%.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각각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80%가 신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뇌를 변화시키는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체조하는 게 뭐가 뇌에 도움돼요? 이러면 이제는 되게 원신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뇌와 운동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밝혀졌거든요. 이제 운동하는 것은 근력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뇌체조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을 조절하는 명상, 호흡 명상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주의력을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끔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명상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역으로는 원하지 않는 곳은 주의를 안 기울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명상 훈련을 통해서 체득하실 수 있으시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의식적인 훈련이 뇌의 피지를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네, 변화시킵니다. 이것 또한 너무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명상을 했더니 뇌 피질이 두꺼워지고 뇌 기능적 연결성이 되게 좋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강력한 브레인 트레이닝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뉴로 피드백 훈련, 이것은 뇌를 마치 거울 비추듯이 비춰주고 스스로가 조율해가는 그런 훈련이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뇌파로 하는데 뇌파뿐만 아니라 다른 뇌 영상 가지고도 피드백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하게 이 뉴로 피드백 자체를 응용해서 두뇌 훈련 형태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도 참 이제 앞으로 많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인지 훈련 당연히 이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기능들,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뭐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뭐 창의력,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분석, 논리 뭐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이런 뇌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훈련들 또한 브레인 트레이닝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 이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오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향을 통해서 하는 두뇌 훈련, 소리를 통해서 하는 두뇌 훈련, 맛을 통해서 하는 두뇌 훈련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릴레이 특강에 한다경 협회장님 강의가 앞에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이 두뇌 훈련의 범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다양한 응용 분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뇌 기능을 점검하고 특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두뇌 훈련을 적용하고 결과 확인 및 개선안을 도출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훈련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신의 뇌파 혹은 자신의 뇌 상태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뇌파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뇌의 어떤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뇌 상태를 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자신의 트레이닝 주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검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조금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점심 먹고 굉장히 많이 졸린다든지 혹은 좀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화가 막 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봐도 내용이 몇 페이지만 지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뭐 물건을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 기능이 어떤 부분에선 조금 불균형과 저하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감지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좀 이렇게 졸음이 많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이제 수면을 잘할 수 있는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뇌를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의식은 깨어 있는데 좀 몽롱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뇌에 이제 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전압과 또 이 뇌가 움직이는 스피드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심장에 심파 있죠?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의 그 운동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과 연관성이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면 동시에 도파민 분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뇌의 전압이 올라갑니다. 즉 뇌의 어떤 의식 활동이 굉장히 그 이제 명료해지는 거죠. 이게 그 전압이 세어지니까 뇌가 활동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냥 가볍게 쭉쭉쭉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심장이 뛰는 것이 뇌의 활동성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유산소 운동. 네. 그런 것을 어, 이렇게 훈련으로서 진행했을 때 굉장히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예. 예, 그런 식의 그 두뇌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무리가 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약한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강도나 빈도 같은 것을 조절하면서 예,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뇌 훈련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뇌 훈련이 적용된 그 앱도 이제 협회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일부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과 함께 베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점차 확장을 시켜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너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릴레이 강의에서 그 최연아 브레인 트레이너님께서 오늘도 오신 것 같은데, 예, 아주 그 활동하셨던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부분들이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 프로젝트,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트레이닝을 설계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하고 확인하면서 어, 자신의 어떤 생활을 변화시켜 가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웰니스의 가장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참고로 이것을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게끔 제가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체 지표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영역은 한 2년 정도 지금 수면과 식단에 대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시도를 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제 스스로가 체감하는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머릿속이 되게 최적화되고 낮에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 퍼포먼스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들을 변화시켜 가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 참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슨 약물이나 어떤 외부의 교육을 받거나 어떤 특단의 조치에 취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잔잔하지만 꾸준히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그 웰니스 측면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의해서 뇌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다가 사실은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은 뭐 그렇죠. 다시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반복해서 하면서 이 뇌 가소성을 10분 활용하면서 뇌를 긍정적으로 뇌 신경망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변화를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은 웰니스를 실현하는, 네,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꾸준히 실현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뇌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진단하고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트레이닝 결과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코칭하고 하는 그 사이클을 계속 돌렸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우울감 해소, 또 이제 그것과 같이 따라온 어떤 삶의 활력, 건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서울에 서울 아니고 인천의 어떤 구에서 그 의원실에서 이제 기사를 보고 연락을 협회 쪽으로 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자료와 자문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요청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브레인 트레이너가 하고 있는 이런 접근들이 굉장히 트렌드에 맞고 또 많은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체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감정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교육과 뇌파 측정 상담을 같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제공을 했었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되게 좋은 성과가 있어서 또 다양한 형태로 확장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네. 같은 맥락으로 감성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관공서에서 진행을 한 그런 실적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원 중에서 가장 큰 우정공무원 교육원 프로그램에서 5년, 6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다. 수면 관리 프로그램이 또 이제 올해 그 협회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특히 관공서에서 또 요청하는 곳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수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뇌체조라든지 호흡 명상과 같은 그런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코칭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이 개선이 좀 많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개선을 체험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들이 변화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감사해하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기뻐하고 네. 이런 것을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파 기반 치매 예측 및 예방 프로그램 네, 이 부분도 여러 그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그 치매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컨설팅하는 것도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18일 날 이 솔루션을 직접 연구 개발한 그 최정미 박사님이 그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문의를 받았다는 그곳에서도 이제 치매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또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소모되는 그런 것들을 그 비용들을 절감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사례와 이 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확장이 돼서 정말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다음에는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5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인간의 정체성, 초연결성, 또 완성된 인격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어떤 고유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웰니스를 실현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 사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떤 비전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계들이 쉽지만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롭고 모두에게 이로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참 설렌다는 거죠. 그 설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브레인 트레이너로서의 비전, 뇌교육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뇌 기반 웰니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 발견, 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격 대리반과 네, 뇌교육 지도사 과정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들어오셔서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한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학과 뇌인지 훈련학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입학해 주시면은 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